안녕하세요. 여름방학 동안 우리가 이제 심화, 우리 그 전까지 기초 배우고 계속 이제 문제풀이 모의고사 하면서 반복했었는데, 오늘 날짜로 시험이 이제 3달 좀 안 남았죠.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 심화를 하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 보니까 여러모로 시간을 맞추는 것도 힘들고 해서 선생님이 앞부분은 영상을 좀 찍으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남길 테니까, 수업을 실시간으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여름방학 동안 심화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심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앞에부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복습하면서 추가해야 될 부분을 넣으면서 문제풀이를 병행할 거기 때문에 나한테는 어려울 수 있고 또 어떤 친구에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걸 맞출 수 없다는 걸 조금 먼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자, 오늘은 측량의 개요 1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수업은 교과서를 기준으로 할 테니까 교과서는 항상 준비해 두시고요. 자, 측량의 개요에서는 측량이 어떤 건지, 정량적 해석, 정성적 해석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나와 있고, 모의고사를 아주 꼼꼼하게 공부하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4회차였나 15회차에서 최근에 봤던 문제에서 역사 순서를 물어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교과서를 잘 읽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 안 나올 것 같아 하고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오늘 봐야 할 부분은 교과서로는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1단원에서 측량이 무엇인지, 측량의 정의랑 측량의 종류, 측량을 분류하는 것, 이런 개념이 나왔었는데, 측량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 중에 12페이지에서 오늘 다루고 싶은 내용은 크기에 따라서 측량을 분류하는 것, 크기, 넓이에 따라서 측량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측량을 넓이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 두 가지로 나누죠. 어떻게 나누니까? 두 가지로. 평면 측량과 뒷부분에 나오는 대지 측량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넓이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는 평면 측량과 측지 측량으로 부르고요. 평면은 말 그대로 넓이가 작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지 측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측지 측량은 넓은 구역, 대지 측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선생님이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인데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메모장을 편 거고, 여러분 교과서에 다 있어요. 생각 없이 다 적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평면 측량과 측지 측량을 나누는 구분하는 기준이 있었잖아. 그쵸?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다 했습니다. 허용 정밀도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지구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 점하고 이 점을 잡아서 거리를 이렇게 측량을 하고 싶어요. 여기가 지구 중심, 지심이 있고 이 부분만 이렇게 떼 온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구는 이렇게 뭐가 있어요? 공률이 있죠. A, B 지점이 있고 여기가 지구 중심. 이렇게. 자, 그래서 원래는 A, B의 거리, 여기 대문자 D,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 거리죠. 근데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여기다가 표적을 두고 여기다 표적을 두고 이렇게 수평 거리를 잰단 말이에요. 스몰 d. 그러면 실제 거리 대문자 d랑 우리가 측정한 거리 사이에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거리 오차가 되는 거예요. 실제 A, B 사이의 거리 대문자 D와 소문자 D는 뭐라고? 측정할 때의 거리.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얘를 뭐로 나눠줘요? 실제 거리 대문자 D로 나눠줍니다. D분의 D-D.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우리가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쵸? 정밀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정밀도의 개념은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정밀도가 뭐야? 정밀도는 실제 거리 또는 뭐 실제 각도, 실제 값 분의 오차를 우리가 정밀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정밀도를 몇 가지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이 정밀도를 10의 6승분의 1까지 허용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때 이 허용 정밀도 안에 들어오는 실제 거리 D는 얼마인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뭔 소리 하는 것 같을 수 있겠지만 얘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정밀도는 12R 제곱분의 D 제곱. 여기서 R은 지구의 반지름. 대략 완전 정확히 6370km가 아니라 약 6370km예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식을 정리를 해 볼게요. D-D는 거리 오차인데 걔를 실제 거리로 나누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정밀도가 되는 거고 걔는 12R 제곱분의 D 제곱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허용 정밀도를 10의 6승분의 1까지만 허용을 해볼게. 그때 이 D가 얼마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분의 D 제곱. 근데 R은 지구의 반지름 6370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미고 이렇게. 그럼 D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D는 제곱 벗기려면 루트를 씌워야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보면 손으로 계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380이 아니고 22.07km가 나옵니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 허용 정밀도가 10의 6승분의 1일 때는 이 실제 거리 D가 약 22km까지 허용을 해준다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는 뭐로 보는 거야? 여기까지는 평면으로 보는 거고, 이거를 넘어서면 평면이 아닌 곡률이 있는 것으로 측지 측량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22.07km는 대략 22km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22km. 자, 이건 실제 거리 D가 22km인 거고, 이 지구를 위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원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게 22km인 거고, 그 원의 반경으로 따지면, 반지름으로 따지면 몇이에요? 11km죠. 얘는 직경. 자, 면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이 원의 직경, 이게 22km인 거고, 면적으로 따지면, 이 원의 면적으로 따지면, 원의 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의 제곱이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22km의 제곱을 해주면 약 380km 제곱, 400 또는 380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즉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허용 정밀도는 D분의 D-D라고 사용을 한다고 했고, 다른 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지름 R은 지구의 반지름 6370km로 본다고 했고, 허용 정밀도가 10의 6승분의 1이라면, 그래서 아까 계산했죠. D가 22km 나왔고, 반지름으로 따지면 절반이니까 11km로 나왔고, 면적으로 하면 또는 이렇게 됐었죠.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여기까지는 무슨 측량으로 보는 거야? 평면 측량으로 보는 거야. 이거보다 작으면 평면 측량으로 보는 거고, 이거보다 크면 측지 측량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허용 정밀도가 몇일 때? 허용 정밀도가 10의 6승분의 1일 때. 그럼 선생님, 허용 정밀도가 10의 6승분의 1이 아니라 다르게 나오면 어떡해요? 좋은 질문, 굿 퀘스천이에요. 만약에 허용 정밀도가 10의 5승분의 1이 되면 얘를
다시 계산해 줘야겠죠. 이 R에 뭐가 들어간다 대신에 R 대신에 6370 이렇게 D를 구하려면 D 제곱은 10의 5승분의 12 곱하기 6370의 제곱이고 D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곱을 없애주면서 루트를 씌우면 대략적으로 값이 69.77km가 나오고 이건 거의 70km에 가깝다. 그러니까 허용 정밀도가 10의 5승이 될 때는 거리, 직경, 거리 D가 70km까지 여기까지는 평면으로 허용을 하게 되고 이게 넘어가면 측지 측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경 거리가 70이면 반경은 이거의 반이니까 35km고 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의 제곱이니까 70km의 제곱 해주면 3848km 제곱 대략 4000km 제곱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하나 더 할 수 있겠네. 만약에 허용 정밀도가 10의 5승이 아니라 허용 정밀도가 10의 5승이 아닌 10의 7승이 된다고 할게요. 이번에는 허용 정밀도가 10의 7승분의 1이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지구의 반지름 R은 6370km.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얘랑 얘를 가지고 와서 D 제곱은 10의 7승분의 12 곱하기 6370km의 제곱이다. D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대략 해보니까 7km야. 직경 거리가 7km고 반경으로 나누면 이거의 반이니까 3.5km. 그리고 넓이로 따지면 넓이는 4분의 파이 곱하기 7km의 제곱하면 약 38km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허용 정밀도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계산하는 방법 정도는 알면 좋지만 여러분 이게 계산기 없이는 손으로 하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걸 표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게 정밀도랑 같은 거라고 했고 D-D가 뭐라 했어요? 거리 오차였죠. 이걸 보고 D-D는 어떻게 표현해? 얘를 없애면 되잖아,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근데 결국에는 하나의 식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허용 정밀도를 세 가지를 해봤어. 가장 기본적인 건 10의 6승분의 1 그리고 10의 5승분의 1도 했고 10의 7승분의 1도 했습니다. 반경, 직경이 거리 D 그리고 넓이로 봤을 때 자 10의 6승분의 1부터 볼게요. 10의 6승분의 1이면 허용 정밀도가 10의 6승분의 1이면 어디까지 평면으로 간주한다? 직경이 아까 22km였고
반지름은 그거의 반이니까 11km, 넓이는 380km 제곱, 또는 여러분은 400으로도 외웠을 거예요. 얘는 반드시 외워줘야겠죠. 허용 정밀도가 10의 6승분의 1일 때 반경은 11km, 직경은 22, 넓이는 380까지. 근데 우리가 10의 5승분의 1도 해봤어. 얘는 계산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고, 자, 여기서 이거 선생님 어떻게 다 외워요? 10의 6승분의 1에서 10의 5승분의 1로 갈 때 직경은 거의 몇 배 되는 거야? 곱하기 3배. 거의. 면적은 거의 곱하기 10배. 자, 10의 6승분의 1에서 10의 7승분의 1로 넘어갈 때는 반대로 나누기 3. 얘는 반대로 나누기 10. 근데 이거를 솔직히 다 외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는 뭐만 알고 있으면 돼. 뭐는 꼭 알고 있어야 돼. 10의 6승분의 1일 때 알고 있어야 하고, 이렇게 식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으셔야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넓이에 따른 분류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좀, 그리고 나머지는 측량 순서에 따른 분류, 이런 건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수 있고, 측량 순서에 따른 분류에서 기준점 측량과 세부 측량 종류 좀 잘 봐두세요. 여기 기준점 측량에는 삼각, 삼변, 다각, 수준 측량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잘 봐두시고, 자, 교과서에는 없지만 1단원에서 할 때 쌤이 필기하라고 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중요한 거는 측지학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측지학에 대해 정확히 알진 않아도 돼. 측지학이 뭐냐면 측량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이 측지학의 개념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는 것 뿐이고, 측지학이라는 건 말 그대로 풀이를 해보면 측량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뭐에 대해 알고 있어야 돼? 지구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되겠지. 지구에 대한 학문을 측지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또 이거 막 적어가지고 달달달 외워라, 이거 외우지 마세요. 측지학은 그냥 지구에 대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는 내가 외우지 말라 했다. 또 막 적어가지고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을 좀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측지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한번 했었던 걸 거야. 기하학적 측지학과, 기하학적 측지학 말고 뭐가 있을까요? 물리학적 측지학이 있습니다. 자, 기하학적 측지학과 물리학적 측지학은 뒤에 지오이드와 지구타원체 할 때도 좀 한번 다뤘던 개념이긴 한데, 지오이드는 물리학적으로 정의된 거죠. 교과서에 다 나와요. 지구타원체는 기하학적으로 정의가 된 거고, 그것과 비슷한 개념이야. 그럼 기하학적이다, 물리학적이다 라는 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하학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하학은 수학적으로 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물리학인 거는 물리학, 여러분 물리 배우죠? 운동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종류를 가끔 물어볼 수도 있어. 얘는 기하학적 측지학은 도형의 크기 또는 위치, 크기, 면적, 계산 이런 것과 관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물리학적 측지학은 운동 또는 지구의 운동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지구의 내부 특성을 조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랑 많이 관련되어 있어? 지구 내부에 뭐가 존재해요? 열 또는 에너지, 운동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적 측지학에서는 보통 뭘 하냐면 3차원의 위치, 경도 몇이다, 위도 몇이다, 높이 몇이다 이런 거. 또는 길이가 몇이다, 시간이 몇 시다, 수평 위치 x, y 좌표로 몇이다 이런 거. 높이 결정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면적, 지구의 면적, 최적은 뭐예요? 최적 얘기했는데 최적은 잘 대답했을 거라고 믿어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는데 최적은 부피예요. 부피. 이런 걸 측량한다. 다 이게 뭐와 관련이 되어 있어? 지금 여기서 얘기한 수학적인 거, 숫자. 계산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근데 헷갈릴 수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천문 측량, 위성 측량, 해양 측량, 사진 측량, 그리고 5번째 지도를 제작하는 것까지 어디에 들어가요? 기하학적 측지학에 들어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천문 측량을 하고 위성 측량을 하고 해양 측량을 하고 사진 측량을 하면 다 뭐가 발생해? 수학적으로 숫자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걸 가지고 위치나 크기, 면적 등을 파악을 하는 것이고 이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하고 파악을 했으면 뭘 그려낼 수 있어요? 지도를 제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기하학적 측지학인 거고 물리학적 측지학을 볼게요. 물리학적 측지학은 지구의 형상을 해석한다. 지구의 모양이 타원체에 가까운지 원에 가까운지 이런 지구에 대한 형상을 해석한다. 특징을 해석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두 번째는 열, 에너지, 운동과 관련되어 있다 했으니까 극운동, 자전운동과 관련이 되어 있고 열을 측정하고 지구의 지각 변동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지구 안에 중력이 존재하죠. 지자기 또는 탄성파 이런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측정하고 측량하는 것이 뭐다? 물리학적 측지학이다. 여기서 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건 형상 해석이 기하학적 측지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형상을 해석한다라는 거는 특성을 조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리학적 측지학에 들어가는 것이고 중력, 지자기, 탄성파 이런 것도 다 지구의 운동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물리학적 측지학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기하학적 측지학에서 여러분이 보통 헷갈릴 수 있는 것은 천문, 위성, 해양 사진 측량과 지도 제작이 기하학적 측지학에 들어간다라는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지금 선생님이 프린트로는 나눠주지를 못했어. 우리 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해서. 근데 여러분이 사실 모의고사를 잘 보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문제를 잘 풀고 개인적으로 산 교재 문제집도 공부를 꼼꼼히 하다 보면 선생님이 지금 이거 해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프린트가 없다 해서 공부를 못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면서 오늘 배웠던 심화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고 여러분 개인 문제 풀면서 다시 복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프린트가 필요하시면 얘기를 하세요. 일단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측지학이란, 측지학 우리 배웠어. 근데 지금 여기서 측지학이란 해가지고 정의를 물어보는 게 나왔네. 선생님 정의 외우지 말라고 해놓고 나왔어. 어떻게 내가 알려준 정의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나올 수는 없어. 그렇지만 외우지 말란 얘기는 아예 몰라도 되라는 게 아니라 이 측지학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이게 문제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측지학은 아까 뭐라고 했어? 측지학은 측량을 할 때 측량에 도움을 주는 지구에 대한 학문인 거지.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기하학적 측지학과 물리학적 측지학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읽어볼게요. 측지학이란 지구 내부의 특성, 지구의 형상, 운동을 결정하는 측량과, 이건 뭐예요? 지구 내부의 특성, 특징, 형상, 운동, 이건 뭐다? 물리학적 측지학이죠. 이 측량과 지구 표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상호 위치 관계는 숫자랑 관련됐죠. 얘는 기하학적 측지학이다. 그래서 관계를 산정하는 측량을 위한 학문이다. 맞는 말이죠, 얘는. 측지학이란 물리학적 측지학, 기하학적 측지학을 위한 학문이래. 아까 지구의 측량을 위해서 지구에 대한 학문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었죠. 자, 맞고 2번 측지 측량은 아까 넓이에 따라서 두 가지 구분했죠. 어떻게? 평면, 측지. 근데 평면은 말 그대로 평면으로 보는 것이고 측지는 넓이가 넓어서 곡률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때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왜? 곡률을 고려한 측량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지각 변동의 측정, 항로 등의 측량은 평면 측량으로 한다. 지각 변동의 측정, 항로 등의 측량은 평면 측량으로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어떨까? 틀리죠? 응? 틀려. 왜? 틀리죠? 왜요? 자, 지각 변동의 측정이나 항로 등에는 규모가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큰데 평면으로 간주하는 평면 측량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뭐를 이용을 해야 돼요? 얘는 측지 측량 또는 다른 말로 대지 측량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4번. 측지학에는 지구의 측정을 위해서 물리학적 측지학과 기하학적 측지학을 나눌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충분히 시간을 준 것 같아. 내가 잠깐 멈춘 이유는 풀어보라고 한 건데 바로 풀었겠죠. 기하학적 측지학에 속하는 것은, 이건 너무 쉬운 거야. 몇 번이에요? 지구의 반경을 측정하는 것은 숫자와 관련이 되어 있죠. 나머지는 다 무슨 측지학이야? 물리학적 측지학이죠. 운동, 특성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설명 따로 안 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측지학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자, 풀어보셨나요? 자, 1번. 지구 표면상의 길이, 각, 높이 이런 3차원 좌표를 결정하는 거. 3차원 좌표를 결정하는 건 뭐라 했어? 기하학적 측지학이다 라고 얘기했죠. 기하학적 측지학이다. 근데 측지학은 이 기하학적 측지학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물리학적 측지학도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틀린 건 1번. 2번. 지구 공유를 고려했을 때 반지름이 11km 이상이면 뭐라고 해? 측지 측량, 대지 측량. 넓은 구역이기 때문에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측지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맞는 말이고. 3번. 상호 위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무슨 측지학이야? 기하학적 측지학이죠. 왜? 숫자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번. 지구 내부의 특성, 형상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물리학적 측지학. 왜? 운동, 열, 에너지, 그리고 특징, 형상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다 물리학적 측지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까지 문제 풀고 마칠게요. 측량의 분류 중에 평면 측량과 측지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평면 측량과 측지 측량을 구분하는 거. 아까 이거 했었죠. 이렇게 하려면 정밀도가 주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1번부터 볼게요. 거리 허용 오차를 10의 마이너스 6승까지 정밀도를 10의 마이너스 6승이면 10의 6승분의 1이거든. 여기까지 허용한다. 즉 허용 정밀도가 몇일 때 10의 6승분의 1일 때는 반지름을 몇 가지? 11km까지 평면으로 간주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까 10의 6승분의 1일 때 반지름은 11, 직경 22, 넓이 380 또는 대략 400까지 허용을 해서 여기까지 평면으로 본다고 했었고 그 이상이면 측지로 본다고 했었죠. 맞는 말이고 2번. 지구 표면의 공률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거. 공률을 고려하는 이유는 지구가 되게 크기 때문에 공률을 고려한다 했죠. 그래서 측지 측량 또는 대지 측량이라고 말한다. 맞습니다. 3번. 지구를 평면으로 보고 측량을 해도 오차가 극히 작아. 그러니까 평면으로 보고 측정을 해도 오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면 무슨 측량을 하면 돼요? 평면 측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4번에서 야, 우리 1, 2, 3번이 다 맞아. 그럼 당연히 4번이 틀린 거겠지. 옳지 않은 거. 근데 4번이 왜 틀린지 잘 감이 안 오죠? 여러분 토목공사가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해서 측지 측량을 생각하기 쉬운데 지구는 더 커. 지구는 더 큰데 그 일부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주변의 토목공사는 규모가 굉장히 어떤 거예요? 규모가 작은 거야. 뭐에 비해서? 지구에 비해. 그렇기 때문에 측지 측량이 아니라 평면 측량으로 측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화 첫 강의에서는 좀 오래 걸린 이유는 앞에 유도도 하고 해서 했는데 일단은 1-1단원 끝났어요. 근데 다음 강의부터는 쭉쭉 나갈 거기 때문에 정신 똑띠 차리시고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측량 원점과 좌표계의 심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